안녕하세요, 짐스입니다. 제가 약 2달 전쯤에 제가 인생 처음으로 산 차 기아 레이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거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제가 기아 레이를 약 1500km 정도 타보고 난 뒤에 느껴본 특징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기아 레이의 장점, 실내 공간이 넓다든지 아니면 경차 혜택, 아니면 단점으로서는 가속력이 딸린다든지 변속기가 좀 별로라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느껴본 레이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서는 생각보다도 더 괜찮은 연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첫 번째 영상에서도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와서 좀 놀랐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약 1500km를 타보니까 그 연비가 좋다는 게 더 잘 와닿더라고요. 처음 레이를 사고 나서 한 500km 정도까지 탔을 땐 그때가 조금 추운 겨울이기도 했고 길들이기가 끝나지 않아서 누적 연비가 대충 한 1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길들이기도 됐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누적 연비가 현재 13.8km고요. 지금 이런 고속도로 이런 데서 8, 90km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거리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18, 19 정도는 금방 찍힙니다. 도심에서도 제가 출퇴근길이 이제 편도로 대충 8km에서 10km 정도 되는데 완전한 도심 속임에도 연비가 대략 한 13, 15?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차인데다가 박스카 외형상 연비 측면에서도 많이 불리함에도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옵니다. 이게 조금 더 길들이기도 조금 더 끝나고 날씨도 더 따뜻해지면은 그때는 대략 한 복합 연비 한 1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급가속을 최대한 안 하고 느긋하게 밟는 타입이라는 거는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은 글쎄요. 사실 장점이라고 하기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그런 건 잘 없어요. 실내 공간이 넓다든지 경차로서의 얻는 혜택, 그리고 주차하기 쉽다, 이런 게 가장 레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는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와닿고 지금 레이에 굉장히 만족하는 거는 정말 실내 공간도 넓고 문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물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그래서 짐을 싣기가 정말 쉽다, 이거에 제일 만족하고 잘 타고 있습니다. 제가 레이를 구매한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정도에 대해서 장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제목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차가 작고 힘 딸리고 변속기도 좀 별로고 이렇게 다들 아시고 계시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적으로 레이를 좀 타보면서 느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트 포지션에 관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핸들에 관한 겁니다. 이 핸들이 위아래로는 조정이 돼요. 근데 약간 중고급 차에서부터 해당되는 핸들이 앞뒤로 조정되는 거는 당연히 들어있지 않아서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시트 다리에 맞추다 보면은 핸들이 좀 많이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전대에 맞추자니 다리도 너무 구부러지고 발목이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시트와 등받이 각도에 좀 타협점을 찾아서 운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다리 공간이 너무 가깝다고 느껴져서 좀 오래 운전하다 보면 발목이 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많은 분들도 약간 공통점으로 꼽으시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후반부터인가 DRL, 그러니까 주간주행 등이 모두 의무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 주간주행 등이 레이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레이의 옵션 중에 스타일 옵션이란 게 있는데, 요거를 선택하면은 LED 주간주행 등과 뒤쪽에 보조 제동 등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옵션이 있는데,
요걸 안 넣으면은 기본적으로 DRL이 달려서 나오지가 아예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모른 채로 해봤는데 기어를 P가 아닌 뭐 D나 N으로 놔도 전혀 앞에 뭔가 등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초기 불량에 걸린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법률에 대한 건 모르겠지만 레이가 2010년, 11년에 나온 이후로 페이스 리프트만 한 번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서인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전면적으로 변경이 되지 않는 모델이라면은 그 이전에 나온 거는 주간주행 등을 달아서 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하네요. 뭔가 완전히 구조가 변경된 게 아닌 이상.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합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는 주간주행 등이 의무인데 이거는 2022년식인데 주간주행 등이 없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치만 뭐 이게 법적으로 꼭 그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딱히 할 말은 뭔가 없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라이트에 대한 건데 앞에 뭐 차폭등이나 전조등을 켜면은 그 순간에 이쪽에 계기판, 요 계기판 조명이 틱 소리가 나면서 살짝 조도가 낮아집니다. 제 생각에는 레이가 배터리가 작다 보니 조명 쪽에 이제 전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대신에 이 계기판 조명을 조금 조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거슬릴 정도로 낮아진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레이를 처음 타보신 분은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혹시나 구입 예정이 있으시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내비게이션 및 멀티미디어 이런 화면이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점인데요. 이거의 터치감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능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가끔 화면 전환을 하거나 다른 기능을 들어갈 때 약간은 반응이 좀 느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응이 느리다기보다는 좀 로딩이 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해요. 뭐 심한 정도는 아니긴 하는데 어쨌든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제가 옵션을 넣어서 현대나 기아에서 쓰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몇몇 분들의 경우 이 현대 기아의 기본 내비게이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괜히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길을 삥삥 돌아서 안내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몇 번 있었어요. 이상하게 왜 내가 하는 길인데 이상하게 좀 많이 돌아서 안내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내비게이션 기능 안에 스쿨존을 최대한 피하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을 활성화하니까 약간 그렇게 길을 많이 돌아서 알려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해서 그 스쿨존 옵션을 끄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돌려서 안내하는 경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쉬운 점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단속 카메라를 알려줄 때 제가 전에 썼던 다른 차의 내비는 이 속도에 따라 상관없이 뭐 500m 앞, 300m 앞, 100m 앞, 잠시 후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내비게이션은 그 속도 연동 안내를 꺼도 뭐 과속의 상태가 아닌 이상은 그냥 한 400m, 뭐 500m, 아니면 300m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알려주고 난 뒤에는 딱히 별다른 안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500m, 300m, 100m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는 게 좀 적응되기도 했고 안심이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설정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도의 연동에 상관없이 거리를 계속 알려주는 식으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내비게이션에도 상관 있는 기아 커넥트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아 커넥트는 뭐 현대에서도 아마 다른 이름의 비슷한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핸드폰과 차를 연동해서 뭐 미리 시동을 켤 수 있다든지 뭐 아니면 기타 뭐 이런 정비 안내 그런 거를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레이에도 기아 커넥트는 있는데 사실상 반쪽짜리도 아니고 3분의 1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왜냐면은
핸드폰과 연동해서 되는 기아 커넥트 기능을 레이에서 아예 지원하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기아 커넥트를 이걸 쓰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야 해서 서비스 센터에 직접 전화를 했더니 죄송한데 레이에는 기아 커넥트 기능 자체는 아예 지원되지 않는다고 대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긴 하죠. 왜 기능이 있는데 레이에는 집어넣어주지 않느냐. 근데 뭐 어쩔 수가 있나요? 이게 경차라서 감안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기아 커넥트 기능 관련해서 레이에서 사용 가능한 거는 오로지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만 가능합니다. 좀 웃기죠? 여기 뭐 룸미러에도 기아 커넥트 버튼도 있고 다 옵션에도 있고 있는데 쓰지를 못한다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사람에 따라 무선 업데이트가 너무 자주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거의 글쎄요, 차 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무선 업데이트를 계속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건가 싶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2달쯤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의 한 달째 무선 업데이트 안내가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기능이 꺼진 건 아니고 아마 초기에 업데이트할 내용이 많아서 그게 다 지나니까 이제 굳이 뭐 업데이트는 따로 특별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뭐 정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지도 같은 걸. 다음으로는 이제 승차감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승차감 면에서 가장 많이 와닿는 게 방음에 대한 건데요. 이 레이가 완전 박스카 형태고 약간 원자재를 아낀 모델이다 보니까 풍절음이 조금 있는 편은 맞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는 뭐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지면 소음, 특히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저속에서도 좀 크게 들리는 편입니다. 이 밑에 보니까 휠 하우스 안쪽에도 방음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 아마 이게 타이어에 관련된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뭐랄까요? 그 노면을 잃는 소음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많이 들어와서 가끔은 불편할 때가 좀 있고요. 그 대신 그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엔진 소음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방음에 의해서 진동에 관한 거는 이런 정차 시에는 이제 허리 부분이랑 핸들에서 조금 미세하게 진동이 없고요. 이 핸들 진동이 RPM 대충 1500에서 2000 사이에 가장 크게 느껴지고요. 그 200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많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리에서 오는 진동은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중하고 느껴지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억제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옵션으로 선택한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있는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요거는 차선 유지 보조랑은 달리 많이들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 시속 60km 이상 넘어갔을 때 뭔가 차가 다른 양옆으로 밖으로 나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핸들을 틀어줘서 이제 차선 밖으로 차가 나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이 앞쪽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선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사용되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부드러운 편은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툭툭 건드려 줄 때 조금 놀랄 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바로 커브를 돌 때입니다. 이게 제가 감으로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이게 억지로 붙잡고 약간 이렇게 좀 안 놔주는 느낌이 들 때가 좀 많아요. 물론 제 운전 스타일이나 습관보다는 이게 더 정확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조금 불쾌하게까지 느껴져서 제가 아는 길을, 완전히 아는 길을 갈 때는 그냥 여기다 계기판에 경고만 켜놓고 이 잡아주는 기능은 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브도 그렇지만 교차로 등에서 잠시 차선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날 때, 그럴 땐 이게 갑자기 약간 툭 이렇게 틀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이렇게 툭 틀어버리면은 뭐 그렇다고 몸체가 다이나믹하게 확 틀어지는 건 아닌데 언뜻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다른 차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있긴 한데 사실 요거는 뭐 제가 쓸 일은 없어서 그냥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진짜로 사고 날 뻔해서 그 기능이 써진다면 아 옵션감 굳었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행에 관한 아쉬움은 요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좀 짜잘하게 느낀 그런 아쉬운 점이 몇 개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레이를 타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경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선바이저 있죠? 이게 경차다 보니까 이 선바이저 안에 거울에는 당연히 일단은 조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점도 있지만 이 운전석 쪽 선바이저가 이 룸미러의 위치에 따라 살짝 간섭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룸미러 각도를 제 기준으로 맞추면은 약간 스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 룸미러 각도를 좀 맞추다가 보면 아예 이게 걸려서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그래도 그 예전 레이의 룸미러였을 때는 이 앞뒤로 각도도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간섭이 안 생기는 각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옵션을 넣은 하이 패스 겸용 룸미러다 보니까 그런 각도 조절이 아예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그래도 그나마 스치는 정도로 제 자세에 맞게 룸미러를 조정해 놓긴 했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요 차 키인데요. 보시면은 이 자동차 키에 트렁크 홀드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레이는 트렁크가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눌러도 뭐 트렁크가 열리지 않을 뿐더러 트렁크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스마트 키를 있으니까 이걸 따로 누르진 않아도 스마트 키만 들고 있으면은 차 문이 잠긴 상태에서도 트렁크를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왜 넣어줬나 궁금하긴 한데 뭐 그냥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무래도 최대한 원가 절감을 하다 보니까 레이의 전용 스마트 키를 만들 순 없고 그냥 다른 자동차에서 쓰이는 공용 스마트 키를 레이에서도 쓰려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겨울에 차를 사게 돼서 이제 느낀 건데요. 이 레이의 히터가 이 생각보다는 되게 강한 편이에요, 파워가. 그래서 그런지 반대급부로 지금 들리시나요? 이 소리가 엄청 큽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해야 될지 뭐 그런데요. 뭐 약한 것보다 낫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추워서 히터를 올리다 보면은 가끔은 잘 안 들려서 내비게이션이나 안에 음악 소리를 좀 많이 키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 레이의 방음이 약하다 보니까 히터나 음악 소리도 아마 바깥까지 들리는 거 아닐까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할 때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보단 나으니까요. 그리고 핸들 열선과 시트 열선은 빵빵한 편입니다. 이건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럼 이상으로 제가 레이를 2달 약 1500km 정도 탄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훨씬 더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레이에 대해 되게 만족하고 있고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이 레이의 실내 공간 이거에 대한 큰 장점 하나가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단점의 대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요 활용 목적이 도심에서 출퇴근용이기도 하고 가끔 일주일에서 2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시외로 나가는 것 정도만 해도 그렇게 불편한 걸 느끼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더 큰 차나 더 비싸고 좋은 차를 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레이를 쉽게 팔 생각은 전혀 안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저와 비슷한 스타일의 자동차를 찾으시는 분이시라면 레이를 사시면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올 하반기에 예정된 페이스리프트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서는 캐스퍼처럼 1열 시트도 앞으로 접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보완된 뭐 운전 보조 기능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점도 고려하셔서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짐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주행등이 없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그치만 뭐 저거 돌빵 어떡하죠 저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첫 돌빵을 겪게 되네요. 2달 만에 차 산지. 이따 내려서 한 번 더 다시 보긴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아프다. 네, 레이야, 미안해.